이 온천을 물려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자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어도 서툴고요. 히로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년을 혼자 기다렸는데 3일 만에 확신했어요. 62살에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3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살며 근검절약만 하던 제가요. 괜찮으시면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온천물보다 더 뜨거웠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3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울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62세 사별주부 강은혜, 바로 저였죠. 남편 사망 3주기를 앞두고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친구가 권했습니다. 은혜야, 좀 쉬다 와. 3년 동안 집에만 박혀 있었잖아.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어요. 이러는 게 맞나? 남편 영정사진이 거실 장롱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어요. 엄마, 짐 다 쌌어요? 응, 거의 다. 일본 가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민준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35살 중견기업 과장인 아들은 요즘 회사 일로 바빴거든요. 괜찮아. 패키지 여행이니까. 그럼 다녀오세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통화는 1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민준이 회의 들어가야 해요 하며 먼저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며느리도 육아에 치이고 손주들도 학원에 바쁜데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짧은 머리, 약간 처진 뺨 하지만 나이에 비해 몸매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탄력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요. 62살 치고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꽃병에 국화 한 송이를 꽂아놓고 물 한 잔을 올렸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더라?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택시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면서 한 번 더 집을 돌아봤어요. 30년을 산 이 집이 왠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여행이네. 설레기보다는 불안했어요.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길을 잃으면 어쩌지?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패키지 가이드가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명 정도 되는 일행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성분들이었어요. 버스가 규슈 남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한국과는 달랐어요. 낮은 산들, 논밭, 작은 마을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숙소는 유메노유라는 작은 료칸입니다.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 좀 작지만 온천이 정말 좋아요. 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통 기와 지붕을 얹은 2층짜리 목조 건물이 보였어요. 유메노유라는 한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꿈의 온천이라는 뜻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현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색 유카타를 입은 남자였어요. 68세쯤 돼 보였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들의 짐을 그가 직접 들어줬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그의 눈과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도 거울에서 봤던 그런 눈빛이었죠. 여기요. 그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스쳤는데 따뜻했어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산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침구를 펴고 앉아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어요.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아까 그 남자 료칸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일행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주인이 직접 차린 음식이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운 생선, 된장국, 절인 야채, 그리고 따뜻한 쌀밥.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게 드세요. 주인이 다시 한번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나는 벌써 세 번째야. 여기 온천이 정말 좋거든. 주인도 친절하고 75세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20년 단골인 사토 유키 할머니였어요. 주인분이 혼자 운영하세요? 응. 5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야. 자식도 없고. 유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쌍하지. 그렇게 정성껏 부인 간호했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3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그 외로움을 알았어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유카타로 갈아입고 온천에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일본은 혼탕 문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에이, 늦은 밤에 가면 사람 없겠지. 11시가 넘어서 슬리퍼를 끌고 온천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노천탕 입구에 현재 사용 중 표시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온천이 보였습니다. 위로는 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료칸 주인 히로시였어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히로시도 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나갈게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히로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의 윤곽이 보였어요. 68세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손님께서 먼저 이용하세요. 저는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요. 그가 수건을 두르고 탈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불렀어요. 왜 불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히로시가 멈춰 섰습니다.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별이 예쁘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히로시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온천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최소 3미터는 떨어져 있었죠. 별이 참 밝네요. 히로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별을 잘 못 봐서요. 그러시겠습니다. 도시는 밝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온천물의 따뜻함이 몸속 깊이 스며들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님은 처음 오셨죠? 네, 친구가 추천해서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히로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혼자 운영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습니다. 5년째니까요. 부인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말하고 나서 실례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암이었습니다. 2년을 간호했는데 결국 못 지켰죠.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평소엔 쉽게 하지 않는 얘기였거든요. 히로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서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셨군요. 혼자 사시나요? 네, 아들이 있긴 한데 따로 살아요. 저도 자식이 없어서 혼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온천물에 몸을 더 담갔습니다. 뜨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기분이었을까요? 조심하세요.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온천물이 미끄러워서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0분쯤 더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히로시 말대로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히로시였어요. 재빠르게 다가와 저를 붙잡아 준 거죠.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얼른 팔을 빼고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천천히 나가세요. 히로시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탈의실로 나와 옷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온통 빨갰습니다. 온천물 때문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온천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에 누웠습니다. 히로시의 손이 제 팔을 잡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나 왜 이래?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상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운 고등어, 계란말이, 된장국, 절인 무, 김, 그리고 따뜻한 쌀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히로시가 직접 차린 거였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주들 밥상을 차려주기만 했는데요. 누군가 제게 이렇게 차려준 건 처음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유키 할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다나카 상이 직접 차려주는 건 처음 봐요. 예. 보통은 부엌에서 준비만 하고 나오는데 오늘은 직접 상을 들고 나왔어. 그것도 손님 한 분 한 분 앞에 놓으면서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일행들과 관광을 갔습니다. 근처 신사와 작은 마을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자꾸 료칸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히로시 생각이요. 저녁에 돌아왔을 때 히로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구경시켜 드릴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내일은 자유시간이시죠?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일행들이 옆에서 키득거렸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다음 날 오전 히로시가 료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어요. 갈까요? 네. 마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신사, 벚꽃나무 아래, 시냇물 옆 오솔길을 지났어요. 히로시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꽃이나 나무를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저 나무가 300년 됐습니다. 와, 정말요? 네.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죠.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어졌어요. 예쁘네요. 네. 부인이 좋아했던 곳입니다. 히로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주 오셨나 봐요. 네. 마지막까지 함께 왔었죠. 휠체어를 밀고요. 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아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병원 생활, 그리고 장례식. 손님은 어떻게 남편분을 잃으셨나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죠. 그러셨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생각은 없으세요?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깜짝 놀라 그를 봤어요. 저요? 네. 글쎄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문제인가요? 히로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다나카 씨는요? 저도 5년 동안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히로시가 일어났습니다. 돌아갈까요? 네. 료칸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온천에 갔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늦은 시간을 골랐어요. 노천탕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히로시가 있었습니다. 또 뵙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나란히 앉았어요. 어젯밤보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별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히로시의 손이 천천히 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히로시가 제 손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온천물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손에서 느껴졌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 씨, 히로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어요. 히로시 씨, 저도 그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떨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서요.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준에게 카톡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일본에서 남자를 만났어. 그렇게 쓸 수는 없었죠.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히로시의 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히로시가 제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쟁반을 들고요.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상을 내려놓는데 어젯밤보다 더 정성스러웠어요. 구운 연어, 계란찜, 된장국, 오이절임, 그리고 작은 과일 접시까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밥을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기만 했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게 낯설었어요. 유키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은혜님, 다나카 상이 당신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가 부끄러워. 좋은 일이지. 5년 동안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 할머니가 히로시 쪽을 가리켰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히로시가 정말 웃고 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짐을 싸야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일 떠나면 다시 못 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은혜 씨, 온천 관리하는 것 좀 보여드릴까요? 히로시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온천 관리요? 네. 혹시 궁금하실까 싶어서요. 왜 그런 걸 보여주려는지 몰랐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히로시가 보일러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복잡한 배관들이 보였습니다. 이 밸브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42도를 유지해야 해요. 네. 그리고 이쪽은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고요. 세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청소 방법, 물 교체 주기, 손님 맞이하는 방법까지요. 왜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물었습니다. 히로시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몰라요? 네.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껴졌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히로시가 자신의 거처로 저를 초대했어요. 오늘 저녁은 제 방에서 함께 드시겠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료칸 뒤편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다다미 6장짜리 방에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정식으로 차린 저녁상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히로시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먹다가 히로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5년 동안 이런 기분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기분이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기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정말입니까? 히로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저도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 테이블 너머로 히로시의 손이 뻗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내일 떠나시죠? 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히로시가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가까이 앉았어요. 가까이 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로시가 제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키스였어요. 저도 모르게 히로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응답하고 있었어요.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히로시가 저를 안았어요. 옷 위로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68세 맞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정정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뜨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히로시가 잠깐 멈추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히로시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키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어요. 온천물에 있을 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히로시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은혜 씨, 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답 대신 그를 더 꽉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밤은 깊어졌고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히로시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은혜 씨, 네.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히로시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온천을 물려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어요. 예. 3일밖에 안 됐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년을 혼자 기다렸는데 당신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어도 서툴고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있어요. 손주도요. 자주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표 살게요. 히로시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히로시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함께 있어 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하루 우리는 료칸에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손님들에게 오늘 하루는 쉬겠다고 했어요. 함께 온천에 갔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내일 공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버스로 갈게요. 아닙니다. 꼭 데려다 드리고 싶어요. 히로시의 눈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다시 히로시의 방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영상통화도 하고요. 알겠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 간절했어요. 이 나이에 손만 잡았는데도 심장이 뛰었는데 이렇게 깊이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히로시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꼭 다시 와주세요. 노력할게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히로시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함께 작은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공항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히로시가 제 캐리어를 차에 실었어요. 유키 할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세요, 은혜님.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히로시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밖만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익숙해진 곳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히로시가 캐리어를 내려줬어요. 공항 입구 앞에 섰습니다. 잘 가세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3일이 꿈 같았어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락 주세요. 네, 꼭요. 손을 놓기가 힘들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늦겠어요. 히로시가 먼저 손을 놓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는데 히로시가 그대로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히로시도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어요. 이륙했습니다. 일본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거리가 어색했어요. 사흘 만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어요. 남편 영정도 가구도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히로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벌써 보고 싶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저도 보고파요. 답장을 보냈어요. 곧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은혜 씨. 화면 속 히로시가 웃고 있었습니다. 히로시 씨, 집은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사흘 만인데 낯설어요. 저도 료칸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을 통화했어요.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했어요. 히로시는 온천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어요. 엄마,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 온천도 좋았고. 그럼 됐네요. 많이 쉬셨어요? 응. 엄마, 저 바빠서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또 1분도 안 돼서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만약 그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행 권유했던 그 친구였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행 어땠어? 좋았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있었어? 친구가 눈치챘어요. 사실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났어. 예. 남자? 응.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누구? 일본 사람이야. 온천 주인이고. 나이는? 68살. 친구가 웃었어요. 좋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은혜야, 당신 인생이야. 근데 그게 말을 이었습니다. 온천을 물려주겠대. 예. 친구가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물려준다고? 사흘 만에? 응. 미쳤네. 좋은 의미로.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재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었어. 이번에 처음이야. 그럼 해봐. 뭐가 문제야? 민준이가 뭐라고 할까봐.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혜야, 민준이 생각만 하고 살았잖아. 이제 좀 당신 생각해. 그래도 자식들이 짐이 될까봐 눈치 보지 말고 너가 행복하면 돼.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좋아요. 울먹였어요. 근데 당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웃으며 가봐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히로씨였어요.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은혜 씨, 오늘 괜찮으세요? 화면 속 히로씨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울으셨어요? 조금요. 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복잡해서요. 히로씨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댔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만질 수 없어서 답답하네요. 히로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안아주세요. 매일 안아드릴 겁니다. 화면 너머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은혜 씨, 네. 당신 생각에 잠도 못 자요. 저도 매일 밤 그날을 생각해요. 서로 웃었습니다. 꼭 다시 와주세요. 노력할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민준에게 말해야겠다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히로씨와 통화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확실해졌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시간 있니? 왜요, 엄마? 식사 좀 하자.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할게. 이틀 후, 민준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민준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민준아,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일본에서 사람을 만났어. 민준이 메뉴판을 내려놓았어요. 사람이요? 무슨 사람? 남자야. 온천을 운영하는 분이고. 예.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이는 68살이야.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민준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요? 친구 사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천을 물려주겠대. 예.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사흘 만났다면서요? 응. 근데 확신했대.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본 온천을 운영해요? 일본어도 못하시잖아요. 배우면 돼. 그 사람 뭐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아니야.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5년 동안 혼자 온천 지켜온 사람이고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니? 제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슨, 나이 생각하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62살에 무슨 일본 가서 온천 일을 해요? 민준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흘 만에 온천 물려준다는 게 정상이에요? 민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를 만나본 저는 알았어요. 진심이라는 걸요. 민준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싫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하세요. 제발. 그리고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주문한 음식도 오지 않았는데 식욕이 사라졌어요.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히로시였어요. 영상통화를 받았는데 눈물 자국이 보일까봐 카메라를 끄려다 말았습니다. 은혜 씨, 무슨 일 있었어요? 히로시가 바로 알아챘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반대했어요. 강하게요. 그러시겠죠. 당연합니다. 히로시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미안해요, 히로시 씨. 왜 미안해 하세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립니다. 정말 괜찮아요? 물론입니다. 당신을 믿으니까요. 화면 너머로 히로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눈물이 더 났어요.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매일 밤 당신 생각해요. 저도요. 은혜 씨.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네요. 하지만 언제까지든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통화를 끝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이 생각하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하지만 히로시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도, 온천에서 함께 봤던 별빛도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과는 연락이 뜸했어요. 제가 전화해도 바빠요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와는 매일 통화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혜 씨, 제가 한국 갈까요?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예.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가서 아들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히로시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면 말씀하세요. 네. 통화를 끝내고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 보였어요. 4개월 동안 살이 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결심했어요.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2주 후 후쿠오카행 표를 샀어요. 히로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주 후에 갈게요.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정말요? 히로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아드님은요? 설득할게요. 아니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요? 그냥 갈게요. 은혜 씨. 히로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미 4개월을 고민했어요. 이제 확실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정했어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민준아, 엄마 2주 후에 일본 간다. 예. 그냥 알려주는 거야. 허락받으려는 거 아니고. 엄마,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민준아, 엄마 62살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저 있잖아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짐이에요? 민준아, 너도 바쁘잖아. 회사 일, 가정 일로. 엄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잖아. 민준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해줘. 응원은 못해도 반대는 하지 마.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2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큰 캐리어 2개였어요. 한국에서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도 작은 액자에 담아 넣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그래도 데리고 갈게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민준 혼자였어요. 들어와. 네. 민준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짐가방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네요. 응. 엄마, 저 걱정돼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요?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멀리 가면 자주 못 볼 텐데. 비행기 타면 금방이야. 자주 올게. 정말요? 응. 그리고 너도 놀러와. 온천 좋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엄마 오랜만에 행복해.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가세요. 대신 자주 연락해요. 고마워, 민준아. 민준을 안았어요. 아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요. 국제선이요. 네, 여행 가세요? 아니요. 이사 가요. 아, 그러세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안녕.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2시간 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왔는데 히로시가 서 있었어요. 꽃다발을 들고요. 달려갔습니다. 히로시가 저를 안았어요. 돌아왔습니다. 다시 온 걸 환영합니다.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료칸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히로시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되세요? 많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사 온 거였어요. 62살의 낯선 나라로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료칸이 보였어요. 유메노유 간판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유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은혜님, 정말 오셨네요. 할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다나카 상이 매일 당신 얘기만 했어. 히로시가 쑥스러운 얼굴로 짐을 내렸어요. 어서 들어와요. 방 준비해놨어. 히로시가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끝방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제 방은 1층에 있고요. 따로 자요? 네.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들, 화장품들, 그리고 남편 영정 사진도요. 작은 선반에 영정을 놓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화내지 마.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온천 일을 배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히로시가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준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쌀 씻는 법부터 배웠어요. 일본식 된장국 끓이는 법, 생선 굽는 법도요.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면 타요. 네, 알겠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손님들이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히로시가 가르쳐준 대로요. 손님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새로운 분이세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은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일본어가 어눌했지만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힘드시죠? 히로시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질게요. 오전엔 객실 청소를 배웠어요. 이불 깨는 법, 다다미 닦는 법,
욕실 청소하는 법까지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때였어요. 히로시가 간단하게 우동을 끓였습니다. 드세요. 오전 내내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동을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힘들었거든요. 오후엔 온천 관리를 배웠습니다. 보일러실로 내려갔어요. 이 게이지를 봐야 해요. 온도가 42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물은 매일 갈아줘야 합니다. 손님 건강 때문에요. 복잡했지만 메모했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하고요. 히로시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어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됐어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생선 조림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요. 히로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생선 손질하는 법, 양념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까지요. 첫날이라 거의 히로시가 다 했어요.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맛있겠어요. 다나카 상 요리는 언제나 최고야. 손님들이 웃으며 떠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났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은혜 씨, 저예요. 히로시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네, 조금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히로시가 저를 안았어요. 고생했어요. 내일은 더 쉬울 거예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히로시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 준비도 혼자 할 수 있었고 객실 청소도 빨라졌습니다. 손님 맞이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어 인사가 입에 붙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어요. 새 손님이 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부부였어요. 예약한 사토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먼저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히로시가 부엌에서 나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객실로 안내하고 짐을 들어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네, 한 달 됐어요.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일본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방문을 닫고 나왔는데 히로시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요? 네. 완벽했어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여주인 같아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모였어요. 제가 차린 음식을 내놨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손님들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히로시가 부엌 문 뒤에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잠든 후였어요. 히로시 방에 갔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히로시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혜 씨가 열심히 하셨어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 적응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히로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은혜 씨, 네,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요. 제가 더 감사하죠. 히로시가 가까이 왔습니다. 키스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히로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매일 밤요. 오늘은 좀 더 있어도 될까요? 네. 히로시가 저를 안았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어요. 정말 68세 맞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빴는데도 여전히 정정했어요. 옷깃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히로시의 손길이 움직였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구나.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요. 서로의 체온을 깊이 느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여러 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이. 히로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서로 안고 누웠습니다. 행복하세요?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입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일어나야 해요. 아침 준비해야죠. 조금만 더요. 히로시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됐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과거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 남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연락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민준아,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 일본 가도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언제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다음 주에 갈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히로시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온대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준비 많이 해야겠어요. 긴장돼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웠고 객실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공항으로 민준을 데리러 갔습니다. 히로시가 운전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근데 떨려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공항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 민준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어왔어요. 엄마, 잘 왔어. 힘들었지? 괜찮아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여기가 히로시 씨시죠? 민준이 히로시를 봤습니다. 히로시가 깊이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강민준입니다. 민준도 인사했지만 어색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민준이 뒷자리에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료칸 가면 밥 먹자. 네. 민준의 대답이 짧았어요. 료칸에 도착했습니다. 유키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아드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엄마 닮아서 잘생겼네. 어서 들어와요. 민준을 2층 객실로 안내했어요. 제일 좋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씻고 내려와. 네, 엄마. 민준이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히로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여요? 잘생겼어요. 은혜 씨 닮았어요. 그게 아니라 긴장한 것 같던데요. 천천히 풀릴 거예요. 히로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내려왔어요. 식당에 상을 차렸습니다. 구운 생선, 된장국,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도 준비했어요. 한국 음식도 있네요. 민준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만들었어. 너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응.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민준이 저를 봤어요. 그래. 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와줘서.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사실 말을 멈췄습니다. 왜?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민준의 눈이 붉어졌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행복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알아. 히로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어머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히로시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민준이 히로시를 봤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5년을 혼자 기다렸는데 어머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이분이구나.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 따라 나왔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민준이 행주를 들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민준아. 네. 정말 괜찮아? 엄마가 여기 사는 거. 민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요. 처음엔 화났어요. 알아. 근데 6개월 동안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릇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실 때 표정 기억나요? 항상 쓸쓸해 보였어요. 그랬어?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웃고 계세요. 진짜로요.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네. 엄마 늙었지만 아직 살고 싶어.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엄마. 설거지를 끝내고 온천으로 갔어요. 민준에게 온천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와, 진짜 크네요.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좋지? 물도 정말 좋아. 엄마가 이거 다 관리하세요? 응. 히로시 씨가 가르쳐 줬어. 대단하시네요. 민준이 온천에 발을 담갔어요. 따뜻하다. 밤에 들어가면 별도 보이고 정말 좋아. 오늘 밤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손님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민준도 함께 앉았어요. 제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어머, 아드님이세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잘생겼네요. 엄마 닮았어. 민준이 쑥스러워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들며 밥을 먹었어요.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분위기 좋네요. 그치? 여기 손님들 다 좋은 분들이야. 엄마가 왜 여기 있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민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따뜻해요. 우리 집보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민준과 히로시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히로시 씨, 여기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네. 부모님께서 물려주셨어요. 히로시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부부가 온천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부모님이세요? 네. 50년 전 사진입니다. 오래됐네요. 이 온천은 100년이 넘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시작하셨죠.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그런 곳을 엄마한테 물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식이 없어서요. 히로시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이 온천은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 민준아.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저 좀 쉬어야겠어요. 피곤하네요. 그래, 푹 쉬어. 민준이 올라갔어요. 히로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잘 됐네요.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아드님이 좋은 분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후 민준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함께 갔어요. 또 올게요, 엄마. 언제든 와. 방은 항상 준비돼 있어. 히로시 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히로시에게 인사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히로시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이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이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히로시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갈까요? 네. 차에 탔습니다. 료칸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확실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료칸의 여주인이었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났어요. 히로시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거의 매일 함께 잤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지었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히로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손님들 아침 준비해야죠. 혼자 다 하시네요. 이제 정말 프로예요. 히로시가 웃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혜 씨가 잘하는 거죠.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7시가 되자 손님들이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하요. 은혜상? 손님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모두가 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오늘 생선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구웠어요. 일본어가 유창해졌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9시부터는 객실 청소였어요. 1층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다다미를 닦고 욕실을 청소했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유키 할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봤어요. 은혜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서툴렀는데 이제 완전히 일본 사람 같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다나카 상도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할머니가 히로시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원을 손질하는 히로시가 보였어요.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였어요. 새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50대 부부였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억양이요. 부인이 웃었습니다. 일본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년 배웠어요. 객실로 안내했어요. 저녁 6시에 식사 준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히로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벽해요. 정말요? 네. 이제 저보다 낫네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온천 관리를 했어요. 보일러실로 내려가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42도 정확했어요. 물을 갈고 타일을 닦았습니다.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스키야키였어요. 일본식 전골이죠. 고기를 썰고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히로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양파는 조금 두껍게 썰어야 해요. 알았어요. 함께 요리하는 게 좋았습니다. 6시가 되자 손님들이 모였어요. 테이블마다 전골 냄비를 놓았습니다. 우와, 오늘은 스키야키네요. 맛있겠어요.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부엌과 식당을 오갔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했어요. 은혜상, 물 좀 더 주세요.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히로시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되다니. 당신이 잘 가르쳐줘서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온천 갈래요?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손님들은 이미 온천을 다녀갔습니다. 노천탕에 들어갔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예쁘네요. 네. 처음 왔을 때 생각나요. 히로시가 옆에 앉았습니다. 1년 전이죠. 벌써 1년이에요.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당신은요? 저도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별빛 아래서 키스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키스였어요. 방으로 갈까요? 히로시가 속삭였습니다. 네. 히로시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서로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봤잖아요. 그래도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의 몸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은혜.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침대로 향했어요. 히로시의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놀라웠어요. 69세 맞아요? 네. 맞아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은혜 씨도요. 63세 맞아요? 당연하죠. 웃으며 서로를 안았어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밤새 함께했어요. 여러 번 서로를 느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서로 안고 누웠습니다. 행복해요? 너무요. 저도요. 히로시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요.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일어나야 해요. 아침 준비해야죠. 조금만 더요. 히로시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5분만요. 알았어요. 5분이 10분이 됐고 10분이 20분이 됐어요. 결국 부랴부랴 일어났습니다. 늦겠어요. 웃으며 옷을 입었어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재빨리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히로시가 커피를 내렸어요. 아슬아슬했네요. 당신 때문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내려왔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민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갈게요. 이번엔 아내랑 아이들도 데리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손주들도? 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히로시에게 보여줬어요. 손주들이 온대요. 좋은 일이네요. 방 준비해야겠어요. 네. 큰 방으로 해야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 가족이 왔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을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멀었죠? 비행기 타고 오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가족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손주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온천이에요? 응. 나중에 같이 들어가자. 와,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일본 음식 정말 잘하시네요. 1년 배웠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일본 사람 같아요. 그래, 네. 말투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응.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그럼 우리 자주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아이가 웃었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보냈어요. 온천도 가고 마을도 구경하고 같이 요리도 했습니다.
떠나는 날이었어요.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아니야.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알아. 며느리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손주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히로시와 단둘이 남았어요. 좋은 가족이네요. 네, 감사해요. 뭐가요? 당신 덕분에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에요.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됐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과거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 남았어요.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이곳 사람이었어요. 아침 6시 눈을 떴습니다. 히로시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루틴이 몸에 배었어요. 쌀 씻고 국 끓이고 생선 굽는 게요. 손님들이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은혜상, 오하요.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제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왔어요. 은혜상밥이 최고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본어가 이제 모국어처럼 편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유키 할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은혜님, 오늘 손님 많네요. 네, 요즘 예약이 계속 들어와요. 당신 덕분이에요. 소문났거든요. 한국 여주인이 있는 온천이라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요리도 맛있고 친절하고 뿌듯했어요. 오전에 객실 청소를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1년 반의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점심 준비를 하는데 히로시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은혜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저녁에 얘기해요. 히로시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궁금했지만 기다렸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히로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테이블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앉으세요. 히로시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은혜 씨. 네. 1년 반이 됐네요. 벌써요? 네. 빨리 지나갔어요.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물론이죠.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히로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히로시의 눈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럼 해주시겠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히로시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고마워요, 은혜 씨. 제가 더 감사하죠.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료칸 정원에서요. 민준 가족이 왔습니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제 친구들도요. 유키 할머니와 단골 손님들도 왔어요. 간소했지만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행복하세요. 응. 며느리가 꽃다발을 줬어요.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예뻐요. 그래, 고마워. 아이들을 안았어요. 히로시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다니요. 저녁에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료칸 식당에서요. 음식을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은혜상 요리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건배 제의를 했어요. 어머니와 히로시 씨의 행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방으로 올라갔어요. 히로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조금요. 방으로 갈까요? 네. 히로시의 방으로 갔어요. 이제 우리 방이었죠. 문을 닫았습니다. 히로시가 저를 안았어요. 부인. 네, 남편. 웃으며 서로를 불렀습니다. 키스했어요. 긴 키스였습니다. 오늘 정말 예뻤어요. 고마워요.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의 몸이 너무 익숙했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은혜.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떨렸습니다. 히로시의 탄탄한 몸이 느껴졌어요. 69세 맞아요? 네. 믿기지 않죠?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은혜 씨도요. 서로를 깊이 느꼈습니다. 밤새 함께 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서로 안고 누워 있었어요. 행복해요? 너무요. 저도요.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야 해요? 조금만 더요. 히로시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준 가족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 갔어요.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너희도 자주 와. 네. 다음 달에도 올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손주들이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자주 영상통화하자. 네. 가족들이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히로시와 료칸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이네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당신이 있잖아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료칸에 도착했어요. 유키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오셨네. 할머니가 웃었어요. 할머니, 놀리지 마세요. 왜? 신혼부부 맞잖아. 셋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손님들이 왔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와 히로시가 함께 인사했어요. 신혼여행 오셨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네. 소문 듣고 왔어요. 한국 여주인이 계신 온천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신혼부부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한 달 전에 결혼했어요. 예. 정말요? 부부가 놀랐어요. 네. 늦은 나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부인이 웃었습니다. 객실로 안내했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히로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죠? 언제요? 신혼여행 간다면요. 우리 신혼여행 안 갔잖아요. 그럼 가야겠네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어디로요? 한국 어때요? 은혜 씨 고향 구경하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좋아요. 가요. 언제? 다음 달에요. 민준이도 보고요. 알겠어요. 그날 밤 노천탕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다 올라간 후였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예쁘네요. 네. 처음 왔을 때 생각나요. 히로시가 옆에 앉았습니다. 1년 반 전이죠. 그때 당신이 여기 있었어요. 네. 운명이었나 봐요. 손을 잡았어요. 은혜 씨. 네.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당신은요? 저도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별빛 아래서 키스했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히로시가 속삭였습니다. 예. 어제 했잖아요.
그래도요. 웃음이 났어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아니요. 방에서요. 그럼 빨리 가요. 서둘러 탈의실로 갔습니다. 옷을 입고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못 기다리겠어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서로를 안았습니다. 침대로 향했어요. 매일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왜 안 돼요? 69세인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여전히 떨렸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밤새 함께 했어요. 새벽녘 서로 안고 누웠습니다. 행복해요. 네, 정말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일어나야 해요. 조금만 더요. 안 돼요. 손님들 아침 준비해야죠. 알았어요. 부랴부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히로시가 커피를 내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네. 손님들이 내려왔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정원에 앉았어요. 히로시와 차를 마시며 하늘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은혜 씨. 네. 우리 잘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함께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히로시 씨. 제가 더 감사하죠. 석양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62세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용기 내세요.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니까요. 석양이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와 손을 잡고 료칸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이곳에서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